자, 두 직선의 교점을 A, 그리고 L1, L2가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BC라고 할 때, 이럴 때 직선 읽으면서 이 두 개의 직선은 수직이구나 라고 바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을 못하는 놈들은 아직도 두 직선이 수직일 조건이 뭐냐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직선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직선이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전부 기울기 절편 걸로 고쳐야만 그제서야 이러면 수직이에요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일반형 상태에서 직선의 수직을 판단하는 조건이 있죠. 뭐예요? x의 계수와 y의 계수의 곱의 합이 0입니다. 그러니까 요 2하고 1의 곱이 2고 요 1하고 마이의 곱이 마이잖아요. 두 개 더해보면 0 나오는 걸 보고 두 개의 직선은 수직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것도 뭐 이제 기울기를 설명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것 자체는 이제 기하에서 나오는 벡터의 내적의 개념이기도 한데 몰라도 됩니다. 할 줄만 아시면 돼요. 알겠죠? 네, 그냥 보고 이러면 수직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점을 얘기하니까 교점 같은 거 구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교점인 A가 0,-2일 거예요. 연립해 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문제 상황을 그림과 함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즘 이런 문제들이 많네. 뭐랄까. 그냥 그림 그려주면 되는데 그림을 안 그려줘서 사람 짜증나게 하는 그런 느낌? 뭔지 알겠죠? 이 정도 그럼 되나? 네. 정확한 사이즈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x좌편 하나가 4,0이고요. 또 하나가 마이너스 1,0이에요. 저기서 말하는 BC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a가 0,-2거든요. 원은 왜 그랬냐면 밑에 보시면 원 얘기 안 나오냐? 외접원 얘기 하잖아. 외접원 유의점 Q, 그죠? 네. 그래서 그린 거예요. 네.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었던 이유는 이것과도 좀 연관이 있겠죠. BC가 지름임을 알려주기 위한 거겠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BC가 지름이다. 이 얘기도 하고 싶은 거고. 이건 제가 문제를 푼 게 아니고요.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림을 그려본 것에 불과하거든요. 특별한 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 P라고 했는데 P는 이제 일사분면 어딘가 있으니까 아직 잡지 못하겠는데, 외접원 위의 점 Q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Q는 삼각형 PBC의 무게중심이다. 그렇구나. PBC의 무게중심이래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삼각형 PBC의 넓이는 삼각형 ABC의 넓이의 3배이다. 라는 말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원이 너무 크네. 잘 보이라고 크게 그려놨는데. 자, P가 어딘가 있겠지. 어딘가 있을 텐데 아마 상당히 좀 멀리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왜냐면 여기 P 정확한 위치 아닙니다. 아무데나 잡은 거예요. 예. PBC의 넓이가 ABC의 넓이의 3배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높이에 해당하는데 2잖아요. 그럼 얘는 높이가 얼마야? 6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3배가 될까? 밑변을 공유하니까. 대충 저 정도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P가 저 위치에 있다고 하면 Q는 어디 있을 거냐? 원의 중심이 중점이잖아요. 중선을 그었을 때 2대1로 내분하는 위치에 Q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원 위에 점이랬잖아. Q가. 그렇지 않냐? 외접원 위에 점 Q 맞잖아요. 그래도 우린 뭘 할 수 있냐면 Q의 Y좌표가 2라는 건 알 수 있죠. 여기 2대1 관계를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런 소리구나. Y는 2를 그어서 원하고의 교점이 생길 텐데 얘가 Q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얘가 Q일 리는 없어요. 네, 그럼 이거 백날 중선 연장해 봐야 P가 1, 3, 6이 점이 안 나오니까.
그지 않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Q가 얘가 아니고 얘구나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맞잖아. 자, 여기까지 해석을 했어요. 그럼 간 안에 그냥 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예. 자, 에런 앨튼 수직이다. 이런 거 왜 주는 줄 알아요? 처음에 직선 읽을 때부터 수직인 거 몰라보곤 애들, 야,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봐. 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친절하고 착하니. 무슨 말인지 알겠니? 두 번째, 점 Q의 y좌표는 2이다. 이미 확인했죠? 맞잖아. 그 다음에 점 P의 x좌표와 y좌표의 합은 10이다 라고 했는데 얘는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안 하고 싶은데? 안 해봐도 된다고? 해봐야 된다고? 안 해볼 수는 없냐 얘들아? 중심이 2분의 3에서 0 별론데? 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Q의 XY 좌표의 합을 구해서 3배 한 게 10인지만 보면 되는 거죠. 어차피 이 끝에 P가 달려있을 건데 Q는 P와 원의 중심을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이잖아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Q의 좌표만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Q의 Y좌표가 2니까 그래도 확인해야겠네. 그렇지 않냐? 원이 2분의 3이구나. 한지름 얼마냐? 2분의 5니? 그지? 이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y에다 2 대표하고 이걸 풀면 되겠죠? 그럼 x-2분의 3의 제곱은 4분의 25에서 얼마 빼냐? 4 빼냐? 그럼 4분의 9의 0. 이거 유리수 나오는 것 같은데? x-2분의 3이 2분의 3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요. 이거 아니겠지. 왼쪽은 아니니까. 여기 이제 그림 잘못 그렸는데 얘가 x좌표 0인가 보네. 막 그렸잖아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차피 계산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니까. 그럼 얘가 지금 얼마냐면 3이에요 3. 그럼 Q의 좌표가 3,2라는 얘기죠? 맞잖아. 그럼 10이 아니고 얼마야 돼요? 15야겠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텍스트를 그냥 그림으로 옮기시면 상대적으로 좀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림 안 좋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그림을 주는 문제들은 보통 조금 더 어려운 걸 물어봅니다.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난이도에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림을 안 주면 얘들이 그림을 옮기는 과정에서 어렵겠지 싶어서 좀 더 쉬운 걸 물어보고 그런 느낌이에요. 넘어가고요. 51번 보겠습니다. 이건 뭘까? 왜 저번에 중심의 좌표를 구하라는 건데 질문자 누구죠 이거? 왜 질문의 의도는? 네? 계산을 틀렸으니까 저한테 다시 하라고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왜 웃는 거야? 그런 질문 할 수 있잖아. 내가 진짜 여러 번 계산해봤는데 맨날 틀려요. 네가 좀 해봐줘요. 할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더 틀릴 텐데요. 네. 제가 이 문제를 기왕 질문했으니까 이렇게 하죠. 보통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은 P-6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은 P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Q-4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얘를 연립할 거 아니야. 맞지 않냐? 원의 중심에서 원 위에 세 점까지 거리는 같으니까. 아니 뭐 대답을 해. 보통 이렇게 많이 풀잖아요. 10명 중에 6, 7명 이렇게 풀어요. 난 좀 생각이 다르다 손. 뭐라고요? ABC를 이용해서 대입했다고요? 아, 원의 방정식에 일반형을 써가지고 대입을 했다고요? 0이 많으니까 괜찮은데? 괜찮았어요. 네. 그래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다 세 점을 대입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죠. 사실 그 방법은 ABC에 관한 연방을 풀어야 되니까
좀 불편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친구가 0이 많으니까 그런 풀이를 선택했다. 괜찮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추천하고 싶은 풀이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도 아니고 거리 같다도 아닙니다. 그냥 외심의 정의입니다. 외심의 정의 뭐죠?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와 얘의 수직 이등분선을 구할게요. 얘와 얘의 수직 이등분선은 누구죠? x는 3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얘와 얘의 수직 이등분선 구할까요? 알겠지? 예. 기울기 얼마니? 지금 마일 아니냐? 기울기, 저수점사의 기울기? 그럼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1이겠죠. 그 얘기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이 두 점의 중점인 마이너스 2,2를 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y는 x 플러스 4면 되냐? 맞아요? 이 두 개 연립한 거니까 이거 3,7 아니에요? p 더하기 q는 10이다. 제가 이 풀이를 미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 풀이를 안 쓰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원방 쓰는 것도 좋아요. 일반형 쓰는 것도 좋고 거리 같아 하는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거는 거의 안 쓴단 말이야. 애들이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쓸 수 있다. 이거 거의 안 쓴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의도적으로 계속 이렇게 풀려고 할 거야. 그래야 니네가 계속 구경을 하니까 그 새끼 해당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겠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한테 옵션을 하나 더 추가해 주려고. 네. 그래서 계산을 틀릴만할 게 별로 없었죠. 네. 그래서 외심의 작도 방법 중에서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고요. 사실은 나머지 하나의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반드시 두 개의 수직 이등분선을 지나기 때문에 이걸 두 변이라고 생각해서 푸는 거죠. 그러면 점을 선택할 때 수직 이등분선이 예쁘게 나올 점들 위주로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그래야 계산량이 줄어드니까요. 알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문제를 질문하니까 또 제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다들 각자 뭔가 계산 열심히 해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와가지고 질문 안 해가지고 아무도 외심 찾는 걸 질문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변의 수직 이등분선을 가지고 풀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기회가 없을 거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거 너무 쉬운 거지 질문해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있잖아요. 알겠죠? 예. 그런다고 제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좀 볼래요? 막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했는데 막 아는데요? 뭐 이러면 나도 민망하고. 자, 55번.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두 원의 반점의 길이의 차를 구하려는데 좌표축과 접하는 원이니까 그냥 문제 풀면 되는 거 아니에요? y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런 방식으로 잡을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y,1하고 y,0 대입하시면 연립방식 나올 텐데 맞아요? 네. 그걸 풀면 되는데 이것도 질문자 누구지? 주연인가? 이것도 계산 틀렸어? 정리하면 뭐가 다른 게 나와요? 미정계수가 두 개가 아니고 미지수가 두 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점 두 개 준 거예요. A하고 B하고 두 개 구해야 되잖아요. 맞지 않아요? 네, 연립방식 푸는 겁니다. A, B에 관한 연방 풀어서 답 내시면 되고요. 얘는 답 안 낼게요. 알았죠? 네, 다시 해봐요. 네. 2점 넣고 2점 넣으면 A, B에 관한 2차식 두 개 나올 건데 그거 두 개 연립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라고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뭐 1차식과 2차식의 연립이나 2차식과 2차식의 연립을 했던 거죠. 이해되죠?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서 아니다. A만 구하면 되죠. 반지름 길이 참 물어보니까. 어차피 그 Y축과 접하는 원이면 A 값이 반지름일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A의 절대값이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B를 소구하려고 시도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이건 해보시고 혹시 안 되면 또 물어봐요. 별 문제 없을 겁니다. 65번
세 점 ABC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가 있어요. A가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중심의 좌표가 4,6인 원을 움직일 때 무게중심치가 그리는 이거는 이제 도형의 방정식을 풀라는 거잖아요. 뒤에 놓고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지?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돼 있고 이게 뭐냐면 자체 방정식의 형태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구하라는 점의 자치를 그러니까 자치라는 건 뭐냐면 그냥 동점의 x 좌표와 y 좌표의 관계식입니다. 구하라는 점의 x 좌표와 y 좌표의 관계를 직접 쓰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는 자치 이용해서 모르는 자치 구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건 두 번째에 해당하겠죠. 왜냐하면 A가 반지름의 길이가 3이고 중심의 좌표가 4,6인 원 2를 움직인다. 이게 뭐냐면 이게 네가 아는 자치야. 이런 뜻이에요. 즉 A의 자치가 x-4의 제곱 플러스 y-6의 제곱은 3의 제곱이다. 이게 근데 아는 자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건 g의 자치잖아요. g라는 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a를 이제 x, y로 보는 거니까 a, b라고 나와 있니? 그냥 x, y로 볼게. 귀찮다. 알겠지? 여기 이렇게 쌓았으니까 그러면 무게중심이니까 3분의 x 플러스 5, 3분의 y 플러스 3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뭘 구하고 싶다는 얘기냐면 이 좌표와 이 좌표 사이의 관계를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한 문자로 보고 얘를 한 문자로 봐야죠. 여기까지 하셨나요? 그런데 아는 자치 이용해서 모르는 자치를 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x에 대해 정리하는 거죠. 그럼 3x 프라임 마이너스 5예요. y는 3y 프라임 마이너스 3이에요. 이걸 갖다 여기 대입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죠. 이게 진짜 x니까 3x 프라임 마이너스 9의 제곱 더하기 3y 프라임 마이너스 9의 제곱은 3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3의 제곱으로 약분하시면 x 프라임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프라임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답 적을 때는 프라임 떼고 쓰시면 돼요. 프라임은 이전에 있는 점하고 혼동을 피하려고 찍은 것 뿐이지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알겠니? 네. 그래서 이걸 저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아는 자치 이용해서 모르는 자치를 구하는 유형이다 이렇게 부를 겁니다. 자치를 구하는 유형은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고3 때까지 알겠죠? 네. 동점의 xy의 좌표식을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직접 쓰는 케이스 하나, 두 번째 아는 자치 이용해서 모르는 자치 구하는 거 하나 끝입니다. 둘 중에 뭔지 먼저 보세요. 알겠죠? 내가 구하려는 자치 방식이 뭔지를 먼저 보시면 되고 보통 질문이 많이 나오는 케이스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아는 자치 이용해서 모르는 자치 구하는 케이스요.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67번. 이것도 내가 써놨어. 뭐라고 써놨는지 알아? 그림을 안 줘서 어렵겠는데? 라고 써놨어요. 그림을 주면 사실 별게 아닐 수 있는데 또 이게 계속 요즘 나오는 문제들이 좀 그런데 자꾸 그림을 안 주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물론 그림을 안 주면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밑에 보시면 자유수의 편집자들은 뭐 풀어가면서 편집을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공간을 너무 안 줄 때가 많죠. 짜증나게 그림 그려야 되는데 그림 그릴 공간이 없는 거. 책이 이렇게 큰데 그림 그릴 데가 없어. 짜증나게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어쨌거나 그림을 좀 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양수 K에 대하여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K, 0과 0, K가 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 각을 만족시키는 어쩌고저쩌고 여기서부터가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림이 있는 상태가 훨씬 나을 거거든. 그래서 그림을 내가 그려줄게. 양수 K니까 그냥 아무거나 잡아도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작게 잡을까? 여기가 A K, 0이고 여기가 B 0, K예요. 그리고 뭘 얘기하고 있냐면 AOP하고 BAP라는 두 개의 각이 같다 이거야. 그렇게 되게끔
P를 삼각형 OAB의 내부에 잡으라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P 잡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각도 같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나도 어딘지 몰라. 그냥 그거 보면 찾는 거야. 요 정도나 될까? 라고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냥.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P라고 했을 때 삼각형 내부의 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AOP라는 각은 여기 이 각이에요, 맞죠? 예. 그리고 BAP라는 각은 여기 이 각이에요. 이렇게 두 개의 각이 같다는 얘기예요. 네, 얼추 같게끔 해놓은 거야. 안 같아 보이는데요, 그럼 죄송해요. 알겠죠? 얼추 같게끔 그은 거예요, 제가. 대충 이 정도가 같다. 근데 이때 점 P가 동점인데 P의 Y좌표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이제 이게 핵심인 거죠. 맞죠? 그리고 이제 저 그림의 정체가 뭔지를 내가 알려주고 싶은 거야. 사실은 안 읽어봐도 저는 알지만 여러분도 아나요? 이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도형 중에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성질이죠. 그죠? 예, 무슨 말이냐면 아직 밑에 안 읽어봤지만 어떤 원을 하나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원을 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고요. 저 A에 접하고 그 다음에 O와 A와 P를 셋 다 지난 A에, 그러니까 직선 AB에 접하는 거예요. 아마 이거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나와 있을 거야.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네. 대충 그렇다고 해. 알겠지? 예, 이런 원을 생각할 수 있고, 잘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밑에다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자면 원이 이렇게 있고 접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긋잖아요. 접점하고 이제 접점을 지난 현 하나 그어요. 이때 이런 각을 뭐라고 하냐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라고 해요. 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의 특징은 이 현에 대한 원주각하고 같습니다. 원주각이니까 아무데나 이어도 상관없어요. 이 각하고 같고 이 점의 위치는 원 위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본 적 있죠? 증명도 겁나 쉬워요. 증명 어떻게 하면 돼요? 저게 아무데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 점을 이렇게 지름의 끝으로 옮깁니다. 이쪽으로요. 예. 그래도 얘가 원주각이기 때문에 변화가 없겠죠. 맞죠? 예. 그러면 이 각이 여기하고 여각이에요. 왜냐면 여기가 90도이기 때문에. 제가 지름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90도겠죠. 접하는 선을 이은 거니까 원의 중심하고. 그러면 얘랑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거랑 같아야 되니까 결국은 이 각도 같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증명하거든요. 증명은 매우 단순하고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기억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 그림이 나왔을 때 방금 제가 한 것처럼 원 그릴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알겠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현에 대한 원주각과 같다, 이렇게 부르고요. 만약에 거꾸로 이런 형태의 각이 같다가 나와 있으면 원을 그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원이 나와 있을 때 각을 찾는 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여튼 출제자는 여기까지만 주고 니네가 이 원을 그리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이걸 박스형 문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의 접선과 그 접점을 지난 현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이 각의 내부에 있는 호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와 같다. 제가 방금 말했던 거죠.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현에 대한 원주각과 같다. 그죠? 예. 그 얘기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P는 CB의 점이다. 그러니까 원 그릴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 지금 여기 입터는 게 뭐냐면 여기 그 직선 OA에 접하고 뭔 말인지 알겠죠? 직선 OA에 접하고 O랑 A랑 P를 지난, 그러니까 O랑 A를 지나는 원을 그릴 수 있고 P는 그 위의 점이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말인 거고, 원 C의 중심을 C라 하면 OAC가 45도이므로, 그러니까 여기 원의 중심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 수직이니까 접선이라서
여기가 45도가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도 45도니까 저기 기울기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예, 45도니까. 이해됐죠? 예. 이 말은 이렇게 연결을 해도 45도가 된다는 얘기죠. 직각 이등변이 된다는 얘기야, 얘가. 그러면 점씨 x좌표는 여기 중점일 거니까 여기가 k니까 이제 2분의 k 컴마 그 다음에 여기 길이 똑같겠죠. 여기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k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2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에는 루트 2분의 k를 적으시면 되겠네요. 2분의 k에다 루트 2 곱한 거요. 이해됐죠? 예. 점 P의 y좌표는 언제 최대냐라고 하면 그냥 눈으로 봐도 언제요? 여기 P가 왔을 때가 최대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 최대니까 이때 y좌표만 구하는 거니까 반지름에서 여기 빼면 되는 거죠. 그잖아. 예.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2분의 1k였고 그 다음에 빼야 될 게 2분의 k니까 이 다에는 이 숫자만 들어가겠죠. 그냥 k 밖에 곱해져 있잖아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그림만 그려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지만 그림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의 성질이 좀 약하게 학습되어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중3 2학기 내용이고 뭐 고1을 준비하는 게 바쁘고 이런저런 이유로 좀 대충 하는 경향이 있고 학교 쌤들도 마지막 시험이라고 막 되게 쉽게 내버리고 모두가 만점 맞는 그런 행복한 시험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나올 거니까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너가 질문했는데 풀었다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너가 할 거라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문제 읽는 법을 알려줄게요. 문제를 읽을 때는 좌표 평면 위에 이지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말고 수학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뭘 보는 게 중요하냐면 변하는 값과 변치 않는 값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문자로 얘기하면 변하는 값은 변수, 변치 않는 값은 상수죠. 맞아요? 평면 좌표에서 이야기하면 변하지 않는 값은 정점, 변하는 값은 동점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5,10이라고 좌표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A는 정점입니다. 고정되어 있는 점. A, B라고 존나 애매하게 말하기 때문에 B는 동점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죠. 동점이니까 이거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정점이면 뭐 그냥 정해져 있는 점인데 무슨 최대값이 있어요. 그냥 값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친구는 선분 A, B의 길이가 3일 때를 어떻게 읽냐면 점 B는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 위에 있다. 이렇게 읽는 거죠. 제 말 이해했어요? 원의 정의가 평면 위에 한 정점으로부터 이르는 거리가 같은 점의 자취다. 이러니까. 그래서 B의 자취가 x 마이너스 뭐 a라고 쓰셔도 상관없는데 이거 쓸게요. 예, 5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2의 제곱은 3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거 뭐라고 보면 되냐면 5b의 길이의 제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원점으로부터 이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맞아요? 거리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죠? 중심인 5,12에서 원점까지 거리를 먼저 잽니다. 이건 그냥 13이잖아요. 맞아? 그럼 거리 자체의 최대값은 13 더하기 3일 거예요. 반지름 3 더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의 제곱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256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서 문제 읽는 걸 잘 훈련하시면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풀 수 있는 문제의 개수가 더 잘 늘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변하는 것과 변치 않는 것, 이걸 잘 구분하시면 돼요. 8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좀 어려운 친구들은 무엇 때문에 어렵냐라고 하면
기울기의 사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알겠죠? 제가 기울기가 되게 쉬운 개념인데 그 되게 쉬운 개념인 기울기를 잘 쓰는 애들이 흔치 않다고 했잖아요. 나는 잘 써야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이런 느낌이야. 선생님이 기울기를 하도 강조하니까 1학년 때 기울기에 졸라 집중해가지고 실제로 많이 늘어요. 애들이 기울기를 많이 늘어 사용하는 게 많이 늘어서 이제 더 이상 늘 어떤 여지가 없을 것 같거든. 근데 2학년이 되면 기울기가 더 늘어. 와, 내가 기울기 이제 마스터한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 3학년이 되면 기울기가 더 늘어요. 그냥 동일한 학생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남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기울기를 충분히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문제를 계속 보다 보면 또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쓸 수 있는 데가 있고 자꾸 그렇게 돼요. 한번 봐볼게. 뭘 구하라고 했냐면 O와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이 말은 그냥 O의 좌표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의 O의 좌표가 아니라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라는 뜻이죠. 원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라는 뜻이니까 원의 중심을 이제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 제시되어 있는 길이는 이거밖에 없어요. QR과 PS의 길이가 4로 같다. 이거밖에 없죠. 근데 QR과 PS는 원의 현이기 때문에 현의 길이가 같으면 원의 중심에서의 거리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원의 중심의 위치를 좀 특정하기 위해서 보조선을 제가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요. 대충 이러면 센터 맞는 거 아니야? 안 맞으면 할 수 없고 이 정도를 제가 원의 중심이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죠? 예, 이때 여기는 자동으로 여기가 수직인 걸 알잖아. 2등분인 것도 알고. 근데 저쪽에 있는 현은 이게 없으니까 이것도 하나 그려볼까 이렇게. 왜냐면 그 길이가 같은 현이 나오면 무조건 뭘 물어볼 거냐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현까지의 거리가 같다는 걸 물어볼 거거든. 현의 성질이잖아. 그래서 이것도 이어서 여기도 이렇게 수직 표시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예. 그럼 물론 이제 여기의 길이도 2이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필요 없고 여기의 길이가 2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아직까지 사용하지 않은 힌트가 뭐냐면 기울기가 2인 직선이라는 얘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직각삼각형 그리잖아. 그러면 얘가 1대 2대 루트 5의 비를 갖는다는 거야. 근데 얘랑 닮음이지 않니? 여각 AA 닮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2라는 말은 사실상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1대 2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기 길이가 2니까 여기는 1이겠죠? 근데 현까지의 거리 같으니까 여기도 1이겠네? 그럼 여기는 루트 5가 돼버리죠.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는 1, 루트 5입니다. 답은 루트 6이고요.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죠? 네, 이런 것들을 잘 하셔야 기울기를 잘 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좀 편리한 풀이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알겠죠? 네. 또 가볼까요? 네. 96번을 풀긴 했는데 찍어서 본 것 같다고요? 어떤 점에서 찍어서 본 것 같은데요? 이거의 의미를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닐까요? 이건 0,0과 p, x, y 사이의 기울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이 어디 있든지 간에 기울기의 최대 최소는 원과 접하는 상황일 거죠. 납득했나요? 그래서 그냥 원점을 지나는 직선을 하나 생각해가지고 저걸 n이라고 해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쟤랑 접할 조건을 찾으시면 그 기울기의 최대가 라지 m, 최소가 스몰 m일 거예요.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경계에 있는 값이기 때문에 질문 잘했어요. 네, 내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석한 것 같지 않은데 어쨌거나 답은 나왔다.
이런 느낌으로 풀 수 있잖아요. 예, 그 상태로 방치하면 안 되니까. 알겠죠?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거 사실 기울기구나. 자꾸 기울기 얘기만 하게 되네요. 겨울방학 때 뭐 배웠냐? 기울기요. 아, 존나 잘 배운 거야. 겨울방학 내내 기울기를 배웠다고 엄청 잘 배운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울기 사용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진짜 잘 배운 겁니다. 왜냐면 제가 고2반에서도 기울기를 잔소리 졸라 하고 고3반에서도 기울기를 잔소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2달 동안 기울기를 좀 많이 쓸 줄 알게 되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럼 진짜 잘 배운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얘는 근데 애들이 막 이따위로 풀지 않냐? 야, 이렇다고 해봐. 그럼 여기도 오고 그렇지 않니? 얘를 y는 fx로 해볼까? 이래가지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5다 5, 25 막 이렇게 뭐 미친 소리냐고? 근데 이렇게 풀면 틀리죠. 이제 2, 3면 위에 있는 원 위에 잡으려는데 맞잖아. 네. 틀린데 답은 맞아요. 아마 이런 짓 못하게 하려고 2, 3면 위에 잡으려고 한 것 같은데 이런 짓 못하게 하려고. 왜냐면 2, 3면이 딱히 중요하지 않거든. 이거 풀어보면 알겠지만 이게 그냥 상관없구나. 전피의 위치와 상관없이 일정한 원의 성질이거든요. 물론 미리 이걸 알고 있으면 그냥 풀어도 되는 거고, 이게 왜 P의 위치와 관계없이 항상 25가 됐는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리긴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P의 좌표를 x1, y1이라고 잡아보겠습니다. 왜 이걸 잡아야 하냐면 그래야만 fx를 쓸 수 있죠. 자, 점 P는 이제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은 25다 라는 사실하고, 그 다음에 접선 자체가 x1x 더하기 y1 y는 25다. 이거 두 개를 쓸 수 있는 거죠. 예. 사실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이거 y에 대해 정리한 게 fx이기 때문에 fx는 마이너스 y1분의 x1x 플러스 y1분의 25다 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냥 풀어보면 f-5 곱하기 f5를 구하랬잖아요. 그럼 대입을 하시면 얘가 y1분의 x1 곱하기 5 플러스 y1분의 25 그리고 마이너스 y1분의 x1 곱하기 5 플러스 y1분의 25 이게 될 거고요. 이 합차공식으로 풀려고 뒤에 걸 먼저 쓰면 y1 제곱분의 25의 제곱 마이너스 y1 제곱분의 x1 제곱 곱하기 25 이게 될 거거든요. 이걸 25를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y1 제곱분의 25 마이너스 y1 제곱분의 x1 제곱이 될 거란 말이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이제 요걸 써먹을 때가 온 거지. y1 제곱분의 x1 제곱 더하기 1은 y1 제곱분의 25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1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25다 이런 얘기죠. 맞잖아요. 네. 그래서 답 나오고, 그냥 보면 알겠지만 뭐 x1의 범위가 뭐 마이너스 5부터 0 사이다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별 상관이 없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물론 이제 y1이 0일 때는 별도로 판단을 할 수가 없네. y1이 0일 때 당연히 안 되는 거네. y1이 0이면 fx가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 맞잖아. 그치? 예. f-5나 f5 같은 걸 말할 수 없죠.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2, 4분면이라고 제한을 걸었지만 딱히 2, 4분면에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럼 여기 있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아까 이런 짓을 했던 거지. 그냥 fx가 이거라고 해봐. 이런 상수함수라고 해봐. 그럼 f-5는 요 함수값인데 이거 길이니까 5다. 여기는 여기 함수값인데 여기 길이니까 5다. 그래서 5, 25다. 이랬던 거죠. 알겠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나요? 재미없나요? 잠깐 쉴까요? 잠깐 쉬었다 하죠.